클라우데라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하도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모닝 아이텍이 이제까지 이제 가상화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이제 클라우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 사업도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그 하도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 해줘야 되는 인프라들, 시스템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축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기존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보신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전수를 받지만, 실제로 이게 대중화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 모든 데이터를 가진 그 허브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떤 여러가지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툴, BI 툴, 뭐 이런 것들을 다 돌릴 수 있게, 동시에 돌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데이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소셜, 모바일, 인터넷 오브 띵스, 뭐 모든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는 기존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럼 이걸 처리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 이 부분이 바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하이퍼 사이클 포 빅데이터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뭐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하둡이라는 게 한 요 정도 왔죠. 요 정도 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굉장히 요 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죠. 그 시점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내려오면서 요 정도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지만 이제는 누구나가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시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둡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그래프 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있는 기술들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하둡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고 더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BI든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어떤 형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부분의 데이터는 저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일단 수집을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이제 컴퓨팅하는, 분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거쳐서 BI한테 던져주면 거기서 또 이제 고급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여기서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가면서 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셀이나 나스에서 저장을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항상 컴퓨터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정형화된 어떤 스키마 내에서 딱 짜여져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돌린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데 따라서 일단 처리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장하는 게 너무나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저장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기존의 방식은. 또 하나는 각각의 모든 시스템은 CRM이면 CRM, 그 다음에 뭐 ERP, 뭐 각각의 시스템이 다 따로 BI,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모두 다 저장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과연 데이터를 모두 다 또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있지만 사실 분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분석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내가 비즈니스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미 분석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각 시스템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둘 사이에서 두 개의 복합적인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기존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면 그나마 나은데, 이쪽에서 익스트랙트해서 갖고 가서 하는 게 될 텐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그 안에서 또 어떤 패턴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모든 생각 자체를 프로세스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어플리케이션,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지?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형태가 가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아니면 어널리틱 로직을 넣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끔 하자 라고 하는 게 앞으로 가야 되는 브링 컴퓨터 투 데이터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진을 가장 잘 찍는 거는 DSLR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찍어보시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품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DSLR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사진보다도 핸드폰 가지고 찍는 사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왜 핸드폰으로 찍으시나요? 뭐 하려고요? 남들하고 공유하고 그거 가지고 에디팅하고 뭔가를 이제 또 어디다가 딴 데 쓰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대시를 변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개념의 변화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스마트폰 안에는 GPS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 전화 데이터도 있고, 문자 메시지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또 내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시죠. 데이터 가지고 뭐 포워드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든지, 내비게이션이나 한다든지.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컴퓨터가 가는 형태가 변화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들은 중앙에다가 모아지는 거고, 그 모아지는 걸 통해서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처리 플랫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유저들은 그대로 갖다가 쓰기만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새로운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둡이라고 하는 게 어떤 표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하둡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누가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저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1.0 시절이 지나서 2.0이 발표됐고, 2.0에서는 이전에 어떤 양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고, 성능도 좋아졌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에코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하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글에서 예전에 이 시작을 하면서 왜 이거를 시작을 했느냐? 구글에서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랭크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 이 개념을 개발한 레디 페이지가 개발했기 때문에 페이지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관되는 링크 사이의 중요도, 가중치를 계산을 하다 보니 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연관에 대해서 지금 그림에서 단순하게 저렇게 나오지만 그 수많은 페이지들이 저장해야 될 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기존의 스토리지로 감당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기존에 싼 그 X86 저렴한 컴퓨터 가지고서 저렴한 디스크 가지고서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그 위에서 멤비디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 멤비디스라는 개념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게 참 얼마죠? 8년인가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쯤으로. 그래서 그 논문을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저장하는 게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고 성능이 좋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하둡이라는 거죠. 더그커팅이라고 하니 실제로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이분은 사실 이거 외에도 서치라고 하는 루슨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너트라고 하는 것들도 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멤비디스라는 논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즉 클러스터를 전체를 만들고 거기서 네임노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임노드를 가지고 데이터는 다 청크로 해서 다 분산시키는 형태로 하고 거기에서 잡을 만들어서 그 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것들을 쭉 분산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병렬 처리 형태, 빠른 서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잡이라는 부분과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를 분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하둡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지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페이스북, 물론 구글은 당연히 자기네 걸 쓰고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 보시면은 2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이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서 저장을 했고요. 불과 2년 뒤에 보면 100페타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다시 어나운스를 한 게 한 달에 하루에 거의 하프 오브 페타바이트, 즉 500테라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여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페이스북에서 한 클러스터 내에 데이터 노드가 16,000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런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구글이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파일 시스템의 최대 클러스터가 5만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둡은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하둡을 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데 이용을 하느냐? 사실 빅데이터의 표준으로 플랫폼으로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모든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둡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아랫단이죠.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부분과 실제로 저장하는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실제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형태까지가 하둡 에코시스템이 하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BI 툴들 그리고 내가 어떤 통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 부분들은 유저 측면에서 하셔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혁신에 이르게끔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끔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sk Bigger Ques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클라우데라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책임지고 다 구축해주겠다, 제공해주겠다. 그럼 운영상의 효율적, 비용적이든 이게 기술적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기반을 만들 테니 그 위에서 원하는, 상상하는 모든 질문들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하시겠다고 하면 무엇을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내가 가지고서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느냐,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서 출발해야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밑에 부분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회사는 2008년에 하도비 생기는 시점에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도과 관련돼서는 리더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인텔로부터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받은 사실 하도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더그커팅 이 하도 파운더께서 지금 칩 아키텍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직원들에 의해서 창시된 오픈소스 하드 프로젝트가 19개 이상이고요. 거기에 커미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8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건 작년에 하드 에코시스템에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시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이 클라우데라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글로벌한 여러 업체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수치라고 봐서도 클라우데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소스의 태생이 그렇고 실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부분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컨트리뷰션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리던 컴퍼니로서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의 고객은 100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 약 400여 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고객의 합의하에 케이스 스타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급이라는 솔루션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교육도 있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컨설팅 능력, 외부로부터의 경험을 가지고서 어떻게 비슷한 유사한 곳에 비슷한 경험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파트너들 하드웨어 파트너, 리셀러 파트너, DB, BI 파트너를 고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단적으로 하드비 설치돼야 되는 X86은 일단 하드웨어를 기반을 하죠. 그 모든 대부분의 X86 업체들이 다 클라우데라와 단합을 해서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느냐? 단순히 하드를 백판을 만들어서 똑같이 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줍니다.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꿈꾸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여러 시스템들이 멀티플하게 사이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시스템을 해서 우리 이번에 무슨 시스템 만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싱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든 것들이 장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DB건 BI건 와스건 어떤 것들이든 가능하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고요. 더그커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일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셋 위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라고 명하자라고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이 클라우데라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데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의 여러 가지 모듈들을 100% 다 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하드파일 시스템과 그 다음 멜리누스 100%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드비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리라는 부분들이 정말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치, 그 다음에 어널리틱 SQL 부분, 그 다음에 머신러닝,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허브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거죠. 그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빅데이터에 있어서 그 데이터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보안에 위배가 되는, 내가 모르고 수집한 데이터들이 과연 보안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 출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클라우데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 그 버전 5가 얼마 전에 어나운스가 됐고요. 기존의 하드 배치 프로세싱 위에 리얼타임 오디팅 매니지먼트의 풀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2에서 이때 어나운스된 양의 100%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임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널리틱의 SQL 부분인데, 사실 하드웨어의 전통적인 맵 리듀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이브라는 형태의 그 모듈들이 나왔고, 또 하이브 위에서 이제 좀 그 모든 게 다 지원이 안 되는데 너무 느리다는 단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IDBMS에서 하던 SQL을 처럼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나온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 거죠.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내놓은 기술은 임팔라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최신의 MVP SQL 쿼리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기존의 하이브에 비해서 10배 이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 바로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동작이 가능한 NCSQL을 보안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존의 뭐 맵리듀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은 기존의 하이브가 했던 성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원래 그 샤크라고 하는 그 저기 스파크 위에서 돌아가는 형태의 그 가장 메모리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같이 이제 그만한 성능을 낼 수 있는 SQL 쿼리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팔라가 클라우데라를 쓰시는 그 고객들의 주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뒤에 말씀드릴 매니저 기능입니다. 자동화 된 매니저 기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임팔라라고 하는 이 SQL 분석 엔진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스파크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서치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서치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트북에 있는 파일만 해도 내가 어디에 어디 데이터가 있다고 잘 모른다는 거죠. 결국 서치를 이용할 때가 많은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 이제 서치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 서치의 가장 중요한 오픈소스는 루슨이죠. 루슨 가지고서 이제 대부분 다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클라우데라는 루슨에 업그레이드된 클라우데라 서치를 내놓고 있고요. 100% 오픈소스 호환되는 형태로 해서 이거를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사용 가능한 검색 솔루션을 내장한 유일한 통용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 그 리서치 해보시면 이 스파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석 처리 엔진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머신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해서 저장을 하고, 그로부터 리얼타임 어떤 분석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파크가 오픈소스에서 출발을 했고, 이 스파크를 상용으로 지원하는 가장 첫 번째 가 바로 클라우데라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많이 찾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드 에코시스템에는 수많은 그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100% 다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데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그 하드 에코판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하드 에코시스템들이 인증을 대부분 다
클라우드라 먼저 거치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많은 수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려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어느 누구한테 사용을 하게 되는지, 누가 사용을 하는지, 어떤 데이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면 뭐 어떤 윈도우스 프로그램이 이것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몰라서 나중에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누가 한 거야? 라는 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국가적인 통제, 오디팅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물론 암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고요. 이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고자 하면 액세스 컨트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둡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 오픈소스로 해갖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조합해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라는 미리 다 만들어서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통제와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쓰여져 있냐 하는 오디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기능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하드 파일 시스템을 기본 상태에서 쓰시거나 HBase로 바꿔서 쓰시거나 파이브로 바꿔서 쓰시는 형태로 많이 쓰시죠. 그러다 보면 그 위에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어느 누구한테 했는지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원 소스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고 그 소스 데이터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거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이 데이터 리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실제로 이 사이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비게이터라는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 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나가서 며칠 전에 그 클라우드라는 그 가짱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할 목적은 분명하죠. 앞으로 모든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형태, 플랫폼 형태로 변환이 될 거고 또는 클라우드 형태로 다 저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클라우드라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하드업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오픈소스 가지고 해야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손수해 주려면 하드업 기술자를 사실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그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되게 옵티마이즈해서 운영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 모든 오픈소스 프로그램들, 패키지들을 가지고 내가 통합 관리한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를 원툴, 클라우드라 매니저를 통해서 다 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 매니저는 이렇습니다.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실제로 모든 100개의 노드, 1000개의 노드에 빅데이터가 하면 보통 100개, 1000개 이렇게 가죠. 이거 하나하나의 노드에 내가 어떤 롤 부여를 할 것이냐. 이걸 커맨드 라인으로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하루하루 계속 바뀐다는 거죠. 절대로 정적인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각 노드들을 주키퍼, 하이브, 팔라 이런 것들을 롤 부여하는 것들이 수십대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클릭 몇 번에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라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하던 때 4.5시간이 걸린다면 클라우드라로 하게 되면 15분에 걸린다. 즉 그게 전체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다운에